네, 안녕하세요. 박문서의 보험스쿨의 박문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한 문제당 4점씩 배정이 돼 있는 생명보험 더 이어나갈 텐데요. 제가 이 기나긴 생명보험 시험에 이 자유시험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조금 어렵다 이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3보험 뒤에 있는 건 너무 쉬우니까요. 오늘 이 시간만 좀 집중해서 좀 넘어가시면 좀 지겹더라도 좀 참고 넘어가시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대서막에 막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8장 생명보험의 상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던 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보험 상품 개발 원칙. 자,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이런 거 우리 옛날 공통때 두 번째 시간에 다 배웠었죠. 그리고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주 비용 상처방법서, 이런 거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주계약과 특약 나옵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설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바로 주계약과 그 밑에 있는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주계약 같은 경우에 우리 그냥 간단하게 주된 계약, 이 보험이 보장을 해주는 주계약, 주보장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주계약, 생명보험의 주계약 뭘까요? 바로 역시나 사망보험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보험금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럼 그 밑에 사망보험금이 주계약이구나, 그 밑에 그럼 특약들로 무엇들이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진단 특약, 뇌출혈, 뇌혈관 특약, 심혈관 특약, 수술 특약, 입원 특약, 이런 것들이 다 특약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의 보험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이런 거는 어디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모든 것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뉘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계약, 기본보장 계약이고요. 특약은 추가보장 계약입니다. 주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가장 주된 보장 계약이구나.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내가 보장을 추가하고 싶으면 나오는 것들이구나. 주계약, 계약 성립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체크하십시오. 독립적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가 이 특약 아무것도 없이도 이 주계약, 사망보험금만 보장해주는 보험 계약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 밑에 반대로 그러면 내가 나는 사망보험 필요 없는데 내 나이 지금 36. 예, 제 나이가 36이죠. 자, 내 나이 36. 나 사망보험금 아직 필요 없는데, 내 나이 지금 24살. 사망보험금 나 관심도 없는데, 필요 없는데, 나는 오히려 암내심, 수술, 입원, 이런 것들이 좀 원하는데, 해가지고, 이렇게만 계약할래?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계약, 이 주계약이 있어야 특약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계약이라는 큰 방 안에 이 특약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 특약, 보험계약자의 편의 도모 및 보장 추가, 특약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 자, 그래서 불가능을 꼭 체크해 주십시오. 체크. 그리고 여러 가지 특약을 주계약에 부과하여 판매가 가능하다. 특약만으로 계약 성립은 불가능하다. 주계약 없이 특약만으로 우리가 계약을 성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조건 주계약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결국에 주계약은 그냥 사망보험금이야. 이건 우리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죽으면 나오는 돈이니까. 자, 근데 그 밑에 특약의 종류에는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있고요. 그리고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특약이 있다고 합니다.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있고 나는 사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보장을 받고 싶은데 해가지고 암도 보장받아, 뇌도 보장받아, 심장도 보장받아. 자, 이런 특약들은 바로 어떤 특약들인가요? 바로 보장을 원래는 사망밖에 안 되는 보험에다가 이런 걸 내가 추가함으로써 보장을 추가하거나 확대한 보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대한 특약이구나. 이거 어렵지 않죠? 사망만 되는 거였는데 암도 보장받고, 뇌도 보장받고, 심장도 보장받고. 자, 이렇게 보장을 추가 확대하는 특약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특약들은 어떤 건가요? 자, 우리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우리 우량체, 표준체, 표준 미달체,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자, 우량체 같은 경우가 건강한 사람이었나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었나요?
아, 네, 건강한 사람이죠. 우량아 나오잖아요, 우량아. 아, 건강한 사람. 그래서 우량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보험료를 할인해줬습니다. 할인. 당신 너무 건강하니까요, 우량채로서 할인을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냥 쓸까요? 그냥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여기 밑에 우량채 할인 특약 이런 게 있었다고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 우량채 할인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추가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특약일까요?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은 보장을 추가 확대한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할인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서비스 특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서비스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확장해서 보장을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이런 특약들은 보험료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보험료를 당연히 받아야겠죠. 아니, 보험회사가 원래는 사망만 보장을 해줬는데 이것들도 보장받고 싶대. 그러면 고객이 뭘 내야 돼요? 바로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보험료를 내고 이 보험금을 또 보험사가 주고, 이게 정당하게 유상쌍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유상쌍무의 조건이 성립되는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량채 할인 특약. 고객님이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저희가 할인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할인해드릴 테니까 이 특약에 대한 비용을 내세요 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우리 백화점에서 막 박앤세일 막 20%부터 막 30%까지 하면서 고객님들한테 돈 더 받나요? 아니죠. 그냥 깎아줄 뿐이죠. 역시나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안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결론. 특약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보장을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특약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서비스 특약들이 있다. 그래서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뭐 이 문제 나와도 틀릴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한번 더 확인 한번 해보면, 자,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 암 특약, 성인병 특약, 치매감 변비 특약,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 자, 서비스 특약을 바로 제도성 특약이라고 한다고 기억해 두시고요. 우량채 할인 특약, 선지급 서비스 특약, 연금 전환 특약, 이거 보험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냥 보험사에서 어떠한 기능으로 서비스로 주는 특약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다음 거 보기도 싫죠? 진짜 보기 싫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에 분류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많다. 이거 뭐 그림도 없고 표도 없고 막 글만 쩌라라락 있으니까는 진짜 보기 싫으신데, 이것도 각각의 키워드 그리고 이 각각의 상품들이 특성들만 좀 알고 넘어가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긴 내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이거 너무 쉽잖아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자,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은 뭡니까? 맞습니다. 개인보험.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삼성전자 가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라 그랬어. 삼성전자한테. 그러면 단체보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피보험자가 개인이냐 아니면은 여러 명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가지고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나뉘게 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그냥 일단 써놓을게요. 저희가 한 번에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게. 자,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차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은 5인 이상이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코드에서도 직콕만 하지만 5인 이상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나옵니다. 보장성 보험이냐 저축성 보험이냐? 자, 이것도 너무 쉽죠? 자, 우리 암보험 보장인가요? 저축인가요? 보장이죠. 내가 암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냥 보장성 보험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축성 보험. 자, 우리 연금보험은 보장입니까? 저축입니까? 바로 저축인 거죠. 자, 그래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와 자, 만기 환급금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자, 만약에 납입보험료가 만기 환급금보다 많대. 그럼 이거 보장성일까요? 저축성일까요? 내가 낸 돈이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돈보다 더 컸대. 이게 뭘까요? 이거는 바로 보장성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화면 보시면서 아니 저축성 보험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유, 큰일 나실 분들입니다. 아니, 여러분, 만약에 저축보험 가입했는데 내가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이 내가 냈던 돈보다 작대. 그럼 그거 가입하실 거예요? 아니죠. 자, 목적 자체가 보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이 더 많은 게 당연한 거다. 근데 저축성 보험은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죠. 내가 냈던 돈보다 더 굴려서 더 많이 받아야 저축성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차이까지도 알고 계시면은 헷갈리실 일이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게 또 뭐야?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자, 말 그대로입니다. 자, 생존보험은 언제 돈 준다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사망보험 언제 돈 준다는 겁니까? 내가 죽으면. 생사혼합보험은 내가 살아있을 때도 주고 죽어있을 때도 죽어있을 때가 아니죠. 죽으면 돈 준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런 보험도 있었습니다. 60세 생존 축하금, 70세 생존 축하금, 이런 보험들이 있었어요. 그거 뭐겠어요? 바로 생존보험이겠죠. 그리고 연금보험도 대표적인 생존보험입니다. 연금을 받으려면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죽은 거 보장받고 싶으면은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생사혼합은 그 두 개 짬뽕 된 거다. 자,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제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보험. 자, 이거는 별표 쳐주십시오. 별표.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자, 이거는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은 진짜 제가 손에 장을 지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뭐 문제 안 나오면은 그 증거를 저한테 내비칠 수 있으신 분들한테는 천만 원 돼요. 천만 원. 무조건 나옵니다. 1,000,000원. 자, 근데 자, 이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자, 회사가 있습니다. 자, 회사가 우리 뭐로 돈 번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고객님들의 보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래요. 파란색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돈을 막 내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입니다. 종신보험들은 또 돈 내, 막 내, 계속 내. 그러고 있었는데, 자, 여기다가 어떤 분이 사망하셨대. 회사의 가입자 중에. 그래서 이만큼의 보험금을 내줘야 돼. 보험금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한 거야. 이 빨간색의 종신보험 가입자분들이니까 이분들 돈 모아가지고 주려고 했더니만 돈이 좀 부족하대. 예를 들어서 부족해가지고 안 되겠다. 일단 들어야 되니까는 연금보험에 가입자에 있는 사람들도 돈 이만큼 좀 보태가지고 이만큼 전체 다 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바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 자, 왜냐면은 이 사람들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목적 자체가. 자, 이 파란색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이죠? 저축 목적으로 내가 나중에 노후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돈을 내고 있는 거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나중에 내가 사망하고 나서 내 유가족들을 위한 보험금, 생활비, 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버팀목 자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목적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섞어서 지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방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따로따로 방을.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장성,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정 방 안에다가 넣어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축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축보험 가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 계정이라는 방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사망했다? 그럼 여기서 빼지는 게 아니라 섞일 수도 있으니까 일반 계정 방에서 바로 쏴준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해하는데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보험회사가 보장성 상품도 있고 저축성 상품도 있고 하지만은 그 돈을 한 군데다가 모아두는 게 아니라 따로 방을 나눠뒀구나.
저축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계정으로, 보장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정으로 모아두는구나, 이렇게 구분되어서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또 시험 문제 그러면 뭐 나오는 건데요? 바로 뭐 나오는 거냐면, 자, 이 특별 계정에 우리 무슨 보험이 들어간다 그랬죠? 저축성 보험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축성 보험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대표적인 것들은 우리가 좀 외워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외워둬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자, 세제 적격 연금 저축, 그리고 퇴직 연금, 자산 연계형 보험. 팔 아프네요. 자산연계형 보험 괜히 썼네. 자, 그리고 변액보험.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세세적 특별 계정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친구들이다. 이거 특별 계정은 저축성 보험 제외하고 다 일반 계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니까는 특별 계정에는 저축성 보험이 들어간다고? 연금, 저축이네. 퇴직 연금, 저축이네. 자산. 야, 이거 자산은 왠지 좀 또 저축이랑 비슷한 것 같아. 자산. 그리고 변액. 이거는 우리 쉽게 투자라고 생각합시다. 투자도 우리 뭔가 저축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책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보험 계정을 별도로 분리하는가 여부에 따른 분류, 계정을 분리한다. 자, 일반 계정은 무슨 성? 보장성. 특별 계정은 저축성. 그래서 특별 계정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 네 가지가 있다. 이거 제외하고 이거 다 보장성 보험이다. 일반 계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았지만은 이 시험 문제는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 않은데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틀린다? 그거 바보다. 죄송합니다. 바보라니. 틀릴 수도 있죠, 뭐. 근데 이거 틀리고 합격만 하면 됩니다.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전혀 괜찮습니다. 괜찮아. 아니야. 근데 이거 맞춰야 돼.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 그래서 맞춰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 가지 또 나옵니다. 야, 이거 거의 다 왔네요, 우리. 그쵸? 자, 확정금리. 자, 확정금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금리 연동형. 너무 긴데? 금리 연동형. 자, 그리고 또 벌시스. 실적 배당. 자, 그 다음에 자산 연계. 아이고, 너무 힘드네요. 이게 팔이 이렇게 각도로 이렇게 쓰니까 쉽지가 않네. 자, 이거 네 가지를 한번 우리 비교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가지를. 자, 한번 비교해보게 되면은 이 말 그대로의 뜻을 한번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확정금리. 이거 무슨 말인가요? 확정금리. 맞습니다. 그 고정되어 있는 이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확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객님 이날 청약하시는 거세요? 보험계약 하세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금리가 3% 고정금리입니다 하면 이게 무슨 금리예요? 확정금리인 겁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자, 이거와 또 연달아서 금리 연동형은 뭐냐? 금리 연동형은 뭐냐? 자, 우리 뉴스 보다 보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한국 기준금리 또 떨어졌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오는 것인가 안 오는 것인가. 달러와의 그런 악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금리를 올렸다. 이런 얘기 있어요. 자, 그것처럼 한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동결될 때는 또 동일하게 돌아가고요. 그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게 바로 금리 연동형이다. 실제 금리와 연동돼서 올라가면 내 것도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내 것도 같이 떨어지는 게 바로 금리 연동형.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된 금리가 있는 게 확정금리형. 야, 이거는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배당형과 자산연계형 보험.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로 나와요. 이거로. 자, 보게 되면은 이 실적 배당형 같은 경우에는, 자, 실적 배당 같은 경우에는 쉽게 우리 투자, 즉 변액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실적 배당.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된다. 투자에 따라서 수익률을 내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게 0% 수익률의 기점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죠. 0%의 수익률 기점. 자, 이렇게 되게 되고. 자, 우리 예시를 들어서 투자의 수익률이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때 됐어요. 이때가 한 4% 된대. 자, 여러분 기분 좋나요? 기분 좋습니까? 맞습니다. 기분 좋아요. 왜? 요즘에 막 금리 막 해봤자 막 2%, 막 예금 1% 막 이런데 나는 4% 먹고 있네. 어휴, 너무 이득 봤어. 너무나 기분 좋아. 근데 이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래. 눈물 흘려 안 흘려? 눈물 흘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좀 회복됐나? 다시 올라가. 더 올라가? 막 10%까지 올라간대. 야, 나 이 보험 잘 가입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아까 앞전에 배웠던 금리가 고정되어 있거나 혹은 기준금리에 따라서 연동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실적에 따라서 계속 평가된다는 게 바로 실적 배당형 보험입니다. 실적 배당형 보험.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느껴보게 되면은 좀 그래요. 이거 마이너스 되면 누구 탓입니까? 마이너스 되면 누구 탓이에요? 피해는 누가 봤어요? 내가 봤어. 근데 이거 누구 탓이야? 이것도 다 본인 탓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다고요? 그럼 우리 이득 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10% 이득 봤어요. 10%. 자, 10% 이득 본 거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요. 자, 똑같은 겁니다. 이득 볼 때도 다 내가 책임지고요. 마이너스가 날 때도 내가 책임지는 게 바로 실적 배당형 보험입니다. 실적 배당형 보험. 자, 하지만 여기서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근데 나는 도저히 이 마이너스 나는 걸 난 참을 수가 없어. 마이너스가 나는 걸 나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어떤 보험이 만들어졌냐? 바로 자산연계형 보험이 생겼습니다. 자산연계형 보험이 생겼습니다. 자, 이 자산연계형 보험 같은 게 어떤 거냐면은, 자, 고객님, 아무리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저희가 2%까지는 보증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보험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득이 날 때 아까 우리 4% 이득 났잖아요. 그쵸? 처음에 4% 이득 났었는데, 우리는 이제, 원래는 이만큼의 이제 우리가 이득을 가져가다가, 이만큼의 이득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이득만 가져가겠다. 근데, 이만큼의 이득만 가져가겠다. 근데, 마이너스가 떨어졌어. 마이너스로 떨어지더라도, 원래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보존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존을 받는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득 볼 때는 2% 이상의 이득 볼 때는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하지만은 2%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누가 책임져 준다? 바로 보험사가 책임져 준다라는 겁니다. 보험사가 책임져 준다. 자, 그러면은 고객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거죠. 아유, 원래 내가 4% 이자 볼 수 있었던 건데 그냥 2%만 먹자. 내가 10% 이자 볼 수 있었었는데 8%만 먹자. 내 이득이 조금 작아질지언정 마이너스가 날 경우, 이 2% 밑으로의 마이너스가 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누가 보장해준다? 바로 회사가 보장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연계형 보험과 실적 배당형의 문제가 좀 나와요. 실적 배당형보다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산연계형 보험을 암기하실 때는 최저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그냥 자산연계형 보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거 조금 어려웠죠? 근데 괜찮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액보험과 실손보험 나오는데 정액보험, 실손보험, 야,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했었죠. 정액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해진 액수, 맨 처음부터 가입했던 그 금액대로 받는다.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 3천만 원 내가 가입했다? 그럼 내가 안 걸리면 어떤 암이 걸려도 그냥 3천만 원 받는다. 이게 바로 정액보험이고요.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암에 걸렸지만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그 돈만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실손보험. 실제 손해보험 그 금액에 대해서 보장해 준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야, 이거 6번으로 끝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나는데 또 있네. 자, 7번.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자, 갱신형과 비갱신보험. 자, 이거 여러분들 세일즈 할 때도 많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갱신보험과 비갱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보험료의 인상이 있냐 없냐입니다. 변동. 보험료의 변동이 있냐 없냐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30살 남성 암진단비 1억이라고 봅시다. 자, 비갱신일 경우에 10만 원이래요. 10만 원씩 20년을 내면은 쭉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0년 내가 납부하는 동안 보험료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이게 바로 비갱신. 내 보험료가 갱신되지 않는다. 내 보험 기간이 갱신되지 않는다. 처음에 정해놓은 대로 간다. 이런 얘기고요.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0살 남성 암진단비 1억을 가입하는데 3만 원이래. 3만 원. 근데 이게 어떤 일정한 기간 때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자, 이게 바로 갱신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 갱신보험, 비갱신보험. 일정 기간 동안에 보험료의 변동이 있냐 없냐. 비갱신보험은 변동이 없고 갱신보험은 보험료의 변동이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갱신보험이 저렴하다. 하지만 비갱신보험이 조금 비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이유는 이런 겁니다. 30살 남성이 당장에 암에 걸릴 확률에 대한 보험료. 몇 년 지나서 암에 걸릴 확률에 대한 보험료, 또 몇 년 지나서 암에 걸릴 확률에 대한 보험료, 이런 식으로 재조정하는 게 바로 갱신보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 보험 가입 후 연령과 위험률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거에 따라서 갱신과 비갱신에 따라서 나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생명 손해보험 이렇게 자격시험 다 끝난 다음에는 제가 또 세일즈 교육까지 한번 제가 해볼 생각인데요.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니까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은 지금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뭐만 생각하면 된다? 그냥 시험만 합격하면 된다. 이것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표준형 보험과 저해지 환급형 보험. 자, 말도 어렵네요. 자, 표준형 보험과 저해지 환급형. 자, 이거는 무엇이냐? 이것도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표준형 보험이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동일하게 납입기간이 20년 납이라고 만약에 가정할 시에 해지 환급금이 시간에 따라서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요. 근데 저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해지 환급금이 낮다입니다. 해지 환급금이 낮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바로 납입기간 때까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더 이상 안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50%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지 환급금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해지 환급금이 원래 표준형으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거야. 왜? 해지 환급금이 낮은 유형이니까. 이해되시나요? 납입기간 동안에, 내가 돈 내는 기간 동안에 해지를 하게 될 시에는 해지 환급금이 낮다라는 게 바로 저해지 환급형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가입해? 하지만 납입기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환급금이 뛰고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말인즉슨 어떤 게 더 좋으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표준형 보험은 내가 가입하고 나서 돈 내면 낼수록 해지 환급금도 그에 따라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저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에서는 납입기간 동안에 해지 환급금이 낮다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이 다 리스크예요. 근데 이 리스크를 누가 가져가는 거죠? 고객이 가져가는 겁니까? 회사가 가져가는 겁니까? 바로 고객이 가져가는 거죠. 왜? 나 이거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해지하게 되면은 해지 환급금을 내가 판토막밖에 못 받잖아.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높은 환급률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것보다 이 리스크를 어떻게 없애느냐? 바로
보험료를 꽤 많이 할인해 줍니다. 왜? 납입 기간 동안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적다라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 고객들을 위해서 보험료 할인이라는 걸로 리스크를 좀 해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되게 좋은 거죠. 고객님 입장에서는 난 진짜 보장성 보험 가입하는 거 아까워 죽겠어. 나 되게 건강하고 나 아플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혹시나 좀 걱정돼서 가입할까 말까 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한테는 저해지 환급형을 가입하셔가지고 보험료를 싸게 가입을 시키고 그러면 보험료가 싸다. 그 말은 즉슨 뭐죠? 고객님들께서 유지하기가 쉽다. 올고지 보장받고 높은 환급률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저해지 환급형이 업계에 나온 지가 약 8년? 8년까지 아니네요. 한 6년 된 것 같습니다.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고객님들도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많이 판매되고 좋은 상품이라는 거. 근데, 오해가 있게 판매하면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세일즈 교육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길던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한 번씩 우리가 이것만 보고 딱 이해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까요? 자, 개인보험, 단체보험. 그냥 한 명이냐? 5명이냐? 너무 쉽죠? 자, 보장성, 저축성. 내 목적이, 내가 이걸 가입한 목적이 보장 목적이냐, 저축 목적이냐? 내가 낸 돈과 만기 환급금의 차이가 누가 더 크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지금 책 한번 보시고요. 자, 살아있으면 주는 보험. 죽으면 주는 보험.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주는 보험. 너무 쉽죠? 자,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저 이거 별표 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나옵니다. 자,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들이 들어가 있고요. 특별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들이 있다. 그 특별 계정의 대표적 4가지 세제적격 연금저축, 퇴직연금, 그리고 자산연계형 보험, 변액보험 이렇게까지 되어 있다는 거. 자, 5번 확정금리와 금리연동. 자, 확정금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금리다. 금리연동은 금리가 기준금리 따라서 요동치인다. 오케이. 실적 배당은 내가 실적이 나면 다 내 거, 손해가 닿으면 다 내 손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하지만 난 손해 볼 때는 리스크 감수하고 싶지 않아. 최저 보증이란 말이 있게 되면은 자산연계형 보험이다. 자, 6번 정액 실손. 얘기 안 해도 되죠. 자, 7번 갱신 비갱신. 나이에 맞는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되느냐 변동되지 않느냐가 갱신 비갱신이다. 자, 표준형과 저해지 환급형. 표준형은 그냥 쭉 올라가는 거. 저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 동안의 해지 환급금이 적은 보험이다. 그 대신에 고객님들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뭐를 할인해 준다?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그래서 유지하기에 용이하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 2문제. 많으면 3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2문제 혹은 많으면 3문제. 이것도 제가 마지막 그 문제풀이 시간 때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개의치 마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나긴 진짜 재미없이 글만 써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지나가긴 했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집중력도 많이 저하될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 이거 보시고 저는 이거 찍고 바로 또 찍을 거거든요.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시고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집중력 바닥났어 하시는 분들은 내일 보세요. 내일 푹 주무시고 내일 보시면 되니까 다음 강의에 생명보험 마지막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